안녕하세요.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해 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제가 미니 창고짐 영등포 구청 역점 오픈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오픈 준비를 하면서 그 키오스크 업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살짝 멘붕 오고, 그 가맹점주분도 사실은 이제 되게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격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일할 때는 꼼꼼한데, 근데 이제 그 가맹점주분이 요구하시는 거를 제가 다 웬만한 거 다 맞춰드리는 성격이라, 이제 그런 것들 다 맞춰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추가 지점을 공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업 상담을 그 이후로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저희 비욘드 스페이스 미니 창고 관리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일산의 스터디 카페가 매출이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와서 그것도 고민이 많고. 근데 사실 그런 영업이 잘 안 되는 지점들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 2개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명쾌한 방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매출을 올리지? 근데 그게 걱정이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생각은 다르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낮은 매출을 다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행할까를 계획을 짜는 거를 안 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벌써 2월이 됐고, 다행히도 일이 계속 있어요. 그 공유 오피스 운영 대행을 해달라는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 창고도 지금 영등포 쪽에 또 추가로 운영을 대행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어서 지금 2군데 다 동시에 공사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저희 망우동의 건물 리뉴얼도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리뉴얼한 건물 내부에 1층, 2층, 3층에 기존의 공유 오피스 플러스 이제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이긴 한데 살짝 뒤튼 아이디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 이 기획안 이거 저희 그거 기획안이거든요. 이거 기획안 가지고 이제 임대인분하고 이 기획자분하고 저하고 다 같이 만나가지고 범창 빌딩을 리뉴얼할 수 있는 기획안을 미팅도 했어요. 지난주에 미팅도 했고 이것도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 되게 챌린지인 게, 일단은 망우동이라는 위치가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를 했을 때 조금 입지가 그렇게 솔직히 입지에 대한 자신은 좀 없긴 해요. 솔직히 입지가 제가 막 맨날 막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입지에 대한 자신감은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한 7년째 해오면서 제가 잘했던 거는 입지가 안 좋지만 건물주분의 임대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 멈추지 않는 거. 고객이 모이지 않는다면 고객이 모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속 홍보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버티는 걸 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망우동의 범창 빌딩도 물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불리한 입지를 극복해보고자 기존의 공유 오피스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층하고 3층에 넣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2층은 저희 공유 오피스 그대로 하고요. 1층하고 3층은 공유 오피스랑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도넌필 디자이너분, 그러니까 도넌필 디자이너분이 저의 멘토 같은 형님이신데 그 형님과 함께하는 기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도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지점들을 만들어 오면서 똑같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다르게 해왔는데 요건 아예 운영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시설을 다르게 하는 거는 잘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촌점에 침대를 놨던 것, 그리고 저희 신내점 4층에 책상 플러스 파티션을 해서, 파티션인데 사물함 기능이 되는 파티션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었던 것.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디자이너니까 이게 뚝딱뚝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운영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모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모험을 임대인분도 호응을 잘 해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지금 크게는 지금 저한테 크게 4가지 미션이 있죠. 기존에 저희 공간들 공실 해결하는 것, 열심히 홍보해서 공실 해결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공유오피스 운영 대행권 공사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미니 창고짐 운영 대행권 공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망우동 건. 총 4가지의 좀 단기 미션이 있고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뒤면은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픈을 한 2, 3개월 뒤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게 저희 너무 회사 내부적인 얘기긴 한데 뭐 대략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영상 찍어주시는 분도 이제 윤희상 PD님도 잠깐 퇴사하셨다가 다시 입사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 네. 뭐 작은 조직이니까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근데 요즘에는 좀 예전보다는 제가 걱정이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 항상 기분 좋게 실행되는 일도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힘듦도 반, 기분 좋게 실행하는 것도 반. 근데 그래도 저는 항상 저의 어떤 에너지와 저의 일할 때의 저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려고는 하죠.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강제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긴 해요. 솔직히 저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일을 할 때는 또 금방 잊어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좀 이제 그냥 무식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황진우 대표님하고 또 캠핑장 브랜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관리동 인테리어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인물, 그리고 배치도, 전체 캠핑장 내부 지도, 그리고 뭐 지주 간판, 내부 사인물, 그리고 웹페이지, 뭐 로고 디자인, 브랜딩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 힘들어요. 그것도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딱 하겠다 했을 때는 한번 해보자. 그 패기 있게 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와 이게 업무의 양이 솔직히 미니 창고짐 지점 하나 오픈할 때에 필요한 업무 양보다 캠핑장이 더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지금 일러스트 작업 막 하다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케팅 팀원 채용 공고 올렸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 인터뷰 있어요.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저 만나 뵙고 한번 그분의 좀 스타일 한번 보고 같이 이제 일을 할지 말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신규 지점 오픈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기존의 지점들을 홍보하고 고객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고민인데요. 고민은 있어요. 상반기까지 제가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니까 상반기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몸은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지점 확장, 그리고
뭐 외주 업무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업무에 제가 좀 편중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시설적인 거를 추가하는 일들이 물론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6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클래스 101도 영상 업로드를 했죠. 제가 코엑스에서 강연 한번 했죠. 킨텍스에서 강의를 했죠. 그리고 창업 상담도 제가 막 뭐 한 200건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파는 것,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거는 제가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왜냐하면 지점을 확장하는 데에 제가 자꾸 몸이 가니까 간판 만들고 뭐 사인물 새로 만들고 인테리어 하고 전기공사 도면 그리고 전기업자분하고 소통하고 임대인분하고 또 얘기해서 금액 얘기하고 뭐 세금계산서 얘기하고 사업자 가서 내야 되고 냉난방 업자분 불러가지고 냉난방 새로 파야 되고 냉난방 자동화해야 되고 조명 자동화해야 되고 인터넷 깔아야 되고 캡스 설치해야 되고 랜선 깔아야 되고 책상 가져와야 되고 파티션 만들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네이버 지도 올려야 되고 이것들을 막 하면 컨설팅 관련된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근데 효율은 컨설팅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 지점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평짜리 공유 오피스 만들려면 최소 2억 들잖아요. 최소 2억 들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그러면 물론 2억을 임대인분이 투자를 하겠지만 그 2억을 제가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제가 온 에너지와 시간을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저기서 제가 100평짜리 공유 오피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또 임대인분하고 뭐 매출 연동형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는 그 영업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 8개월 정도는 걸릴 거고 매출이 올라오는 데까지. 근데 그 나중 얘기예요. 초반에 세팅하고 손님 모으고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까지 최소 1년 그리고 거기에 제 에너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좋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뭐 어떤 제 머릿속에 있는 저의 노하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실 저렴하게 배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렴하게 많은 분들에게 배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제가 뭐 그런 활동을 해서 제가 만약에 월에 뭐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거 대비 우리가 공유 오피스를 50평짜리 오픈을 해서 월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걸 비교했을 때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저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 몸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미니 창고 오픈해야 되고 공유 오피스 오픈해야 되고 망우동에 건물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시에 움직여서 시설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운영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고객이 와야 되고 고객의 주머니에서 카드가 나와서 결제가 돼야 되고 그 결제된 것들을 다시 정산을 해서 임대인분하고 또 나눠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제 몸은 자꾸 시설 확장으로 가긴 해요. 왜 그러지? 그쵸. 물론 저희가 만든 브랜드인 비욘드 스페이스, 미니 창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점 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도 마음 한켠에 있죠. 그것과 항상 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과 지점 수를 늘리고 싶은 저의 한켠에 제 욕심과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근데 솔직히 뭐 둘 다 못했다는 거는 뭐 핑계죠. 제가 이 악물고 자나깨나 일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잘 안 돼. 한번 해봐. 솔직히 말할게요. 새로운 지점 공사를 하다 보면요, 기존의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블로그 글 쓰는 게 잘 안 돼요. 사람 머리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물론 그게 야 김민수 네가 게을러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해. 그죠. 둘 다 사업성이라서 게으른 건 아니겠지만 에너지를 제가 적절하게 분배를 못한 거죠. 제가 조금 모더레이트하게 좀 중도적으로 시설 확장에 에너지도 쓰고 홍보 업무에도 에너지를 쓰고 제 콘텐츠 개발에도 에너지를 딱 균등하게 쓰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되나? 안 되죠. 사람이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시설은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오픈을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달려가는 거야. 그 날짜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PD님 지금 뭐라 했냐면 그럼 우리가 계획을 짜면 안 되냐. 1분기에는 시설 확장만 하고 2분기에는 콘텐츠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짜서 움직이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존나 불가능해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을이잖아. 그치. 임대인이 공사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시설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제 태도의 문제? 저희 태도의 어떤 방식이죠. 사실은 제가 취하는 태도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야 너희가 조금 고자세로 거절할 거 거절하고 너희의 페이스대로 가라. 1년 내도록. 그러니까 신규 지점에 대한 문의가 오더라도 너희 스케줄에 맞게 적절하게 거절할 거 거절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 사람이. 무조건 들어오면 오케이지. 근데 이거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의견이 나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돈원필 디자이너 분하고도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이 달라요. 그분은 일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딱 그런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수준, 자기의 수준에 안 맞으면 거절이에요. 난 너의 일을 해줄 수 없어. 이런 딱 그런 약간 높은 자세의 스탠스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스케줄일 수도 있고 스케줄 문제, 돈 문제, 또 클라이언트의 좀 성향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춰드리겠습니다. 약간 시장통. 우리는 시장통이고 약간 이제 뭐랄까요? 백화점, 마트, 약간 좀 멀티 쇼핑몰 이런 데는 난 너희 못 받아. 우리 공간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너랑 결이 안 맞아. 뭐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답은 없지만 뭐 저의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저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게 좋나? 그래서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윤PD님도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제가 꾸준하게 다시 콘텐츠 올리면서 제가 두뇌 스위칭을 잘해서 이렇게 막 공사하러 갔다가 잽싸게 돌아와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